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니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리뷰 시작 전에 스펙을 살펴보자면 화면은 6.1인치에 2556 곱하기 1179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칩셋은 애플의 A17 프로 칩셋, 램은 8GB, 무게는 187g, 배터리는 3274mAh가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과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그리고 맥세이프까지 지원이 되는 모델이죠. 해당 모델은 배터리 성능은 89%의 128GB의 제품을 85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현재 가격은 용량이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싸게 구하면 80만원 중후반에서 비싸면 100만원 선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된 지도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죠. 그런데 요즘 구형 아이폰의 가격이 꽤나 큰 폭으로 내려와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외관을 보면 전면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가진 디스플레이와 그 안에 카메라, 그리고 작게 뚫린 수화부가 있고, 좌측에는 동작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 그 밑에 심카드 트레이,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측에는 전원 버튼, 하단에는 마이크, C타입 단자, 스피커, 후면에는 꽤나 공격적으로 튀어나온 트리플 카메라와 LED 플래시, 그리고 애플 로고까지 있습니다. 디자인은 딱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오래된 디자인이지만 이쁩니다. 당연하게도 쥐었을 때의 단단함과 각이 졌음에도 훌륭한 그립감은 역시 아이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면의 디스플레이는 2556 곱하기 1179회 해상도에 120Hz의 주사율까지 지원이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지금 시점에서도 최고의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밝아서 야외에서 햇볕이 쨍쨍해도 전혀 문제없는 화면인데, 아이폰 8 때부터 들어갔던 트루톤 디스플레이 덕분에 더욱더 자연스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자기 전에는 또 오히려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눈이 너무 편안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능과 관련된 거지만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펀치홀을 늘려뜨려 놓은 건데, 어떻게 만드느냐보다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사용하다 보면 이 요소 하나가 구형 아이폰과 큰 차별점을 만들고, 이 차별점이 구형 아이폰들을 제치고 신형 아이폰을 구매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만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위쪽이 다 비어있는 노치보다는 이렇게 차있는 것이 화면에 일체감도 주고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성도 매우 좋고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자잘하고 귀여운 상태들을 표시해주는데 그냥 딱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기능들입니다. 스피커는 상단의 수화부와 하단의 스피커를 함께 사용하는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역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기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기에 따라 다른 건지 사람의 귀에 따라 다른 건지 스피커에서 잡음이 간혹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겠고, 고음, 저음 모두 아주 훌륭하고 볼륨을 최대로 해도 찢어지는 소리 없이 깔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칩셋 성능입니다. 출시된 지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성능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어떤 작업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고,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발열 문제로 많이 많았는데 업데이트 덕분인지 꽤 오랜 시간 작업을 해도 다른 기기들에 비해 온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정도로 발열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8GB의 램이 들어가 있어 아이폰으로서는 차고 넘치는 램 용량입니다. 애초에 iOS가 램 관리는 잘 되었던 소프트웨어라서 램 역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웬만큼 무거운 작업을 해도 앱이 리프레시 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제 사용상에서는 멀티태스킹을 할 때 버벅인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후면에 트리플로 구성된 카메라는 하나는 f1.78에 AF를 지원하는 4800만화소의 광각 카메라, 하나는 f2.2에 AF를 지원하는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하나는 f2.8에 AF를 지원하는 1200만화소의 망원 카메라입니다. 참고로 이 밑에 검정색은 라이다 스캐너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카메라 성능 역시 좋습니다. 디테일이나 선명도 모두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사진 자체의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후처리도 좋아서 결과물을 보면 정말 이쁜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물 모드는 인식률도 좋고 품질도 매우 좋고, 야간 모드마저 어떤 상황이든 밝고 깔끔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카메라 성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켜짐 시간은 9시간을 조금 못 채운 정도였는데, 배터리 성능이 89%인데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터리 타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력 효율이 매우 좋은 편이라 AOD를 켠 상태에서도 배터리가 매우 천천히 닳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충전은 일반적인 고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대략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렸는데 용량을 감안했을 때 충전 속도는 조금은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릴 건데 최근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오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폰의 중고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여전히 감가 방어가 잘 되는 편이지만 역대 아이폰의 감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감가가 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입한 85만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 기기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무조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 딱지를 떼고 봐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사용성을 가진 기기는 없어요.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향후 1년, 2년이 아니라 3, 4년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아이폰을 봤을 때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있고 C타입 단자가 들어있고 동작 버튼이 들어가 있고 이 이상의 큰 변화가 있을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기는 가성비가 최고다까지는 아니지만 가성비가 충분히 좋은 기기이고 중고폰을 찾는데 이 정도의 가격을 흔쾌히 지불할 수 있다 하시면 그냥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좋게 사용이 가능할 기기입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